이스라엘 자체의 유대인이 687만 명인데 미국에는 600만 명이나 돼요. 거의 동급이죠.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미국과 이스라엘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유대인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유대인 음모론, 유대자본,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주장만 그냥 하는 건 모를까 그냥 아주 지만 세상 아는 것 마냥 아주 아는 척하고 꼴도 보기 싫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최근에 10월 18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했습니다. 최초가 아니에요. 근데 최초 방문처럼 뉴스 기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바이든 이스라엘 최초 방문 뭐 이런 거. 근데 언론에서 자꾸 최초 드립이 나오길래 그럴 리가 없는데 최초 방문은 아닐 텐데 하고 알아보니까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최초 방문. ING 15적고 ING.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방문한 최초. 요거 최초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말장난이죠. 어찌되었든 전쟁 중이고 뭐고 간에 굉장히 위험한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한 겁니다. 뭔가 든든해 보이려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갔겠죠. 그죠? 이미 전쟁 초반부터 이스라엘 바이든이 가기 전부터 뭐라고 했어요? 우리 미국은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정말 자주 했습니다. 전쟁 초반부터. 그러더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로 보내려던 포탄을 싹 다 이스라엘로 유턴해서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절실할 텐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환장을 노리실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죠? 어찌되었든 이번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유엔에서 이런 장면 많이 보이죠? 이런 장면 많이 보여요. 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줄여서 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안보리라고 하죠. 보리보리 안보리. 최근에 간다요가 유엔 관련된 그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사실상 유엔에서 최고 결정권을 가진 기구가 저 안보리입니다. 보리보리 안보리. 자, 저 안보리에 뭐 있다고 했어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5개가 있다고 했어요. 5개 누구야?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죠. 이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무언가가 안건이 통과되려면 만장일치 최소한 기권만 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5개 국가 중에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럼 파토예요. 자, 10월 19일에 요 장면입니다. 10월 19일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민간인의 폭력을 규탄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다. 이런 결의안을 내려고 했어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사실 뭐 말이 규탄이고 뭐가 촉구지 그냥 말만 하는 건데 이거 안 해도 그만이긴 한데 이 결의안을 내면은 여러모로 부담이 되긴 합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진영 아니면 하마스든 이스라엘이든 간에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했을 때 그들에 대한 어떤 그 지지 성명과 지원을 계속해서 하기가 다른 국가들의 입장이 난처해지는 게 생겨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자, 이걸 했는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And regional actors are engaged in intensive dialogue on the very issues we are deliberating on today. 자,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미국 대표가 얘기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자위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자위권. 이스라엘도 자기들의 안보가 침해되었을 때 대응하는 게 당연하게 자위권이라는 것이 있는 건데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자위권, 이스라엘의 대응에 대한 내용을 보장해주는 결의안의 내용은 없으면서 민간인에 대한 폭력 규탄,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자. 요거만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예요. 미국을 제외한 수많은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문제에 지금 엮이려고 하질 않아요. 피곤하거든. 엄청 피곤하거든요. 엄청 복잡하고. 근데 지금 거의 유일무이하게 미국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또 새삼 이렇게 만나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도 직접 군대를 개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군대를 끌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또 안 해요. 지금 미국이.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데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군대까지 보낼 거냐고. 그랬더니 애매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파병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수사죠. 외교적 수사. 나중 가서 말 바꿀 수 있고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그런 어떤 여지들을 다 남겨놓고 말을 했어요. 자,
자, 어찌되었든 간에 도대체 미국은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일까요? 전 세계 국가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물론 제한적이고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병하겠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찌되었든 적극적인 행동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2021년 기준 이스라엘에만 687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만 600만 명이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존재를 이스라엘에만 바글바글하게 다 짱박혀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유대인이 687만 명인데 미국에는 600만 명이나 돼요. 거의 동급이죠? 이스라엘이란 국가에 사는 유대인만큼 미국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엄청나게 많이 사는 겁니다. 그죠? 해외에 이렇게 많아, 유대인 인구가. 아, 미국의 유대인들이 저렇게 많이 사는구나. 그러면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건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고향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살았던 적도 없는 유대인들도 태반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밟아보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자꾸 유대인들이 같이 연관은 되어 있으나 그 유대인이란 존재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건국되기를 바랬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알자지라 뉴스 같은 거 몇 개 보면은 유럽이나 몇몇 군데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유대인 팔아먹어서 하마스랑 전쟁하지 마라. 우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니네가 하는 짓을 지지하지를 않는데 왜 자꾸 유대인이라는 그 특정 민족을 팔아먹으면서 니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느냐. 이런 성명 내는 지금 유대인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아무리 유대인들이 미국에 600만 명 살아도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왜 이스라엘을 지금 지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걸까요? 미국은 이미 오랜 예전부터 매년 이스라엘한테 군사적 원조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이 지원해주던 게 2019년에 또 갱신이 돼서 매년 38억 달러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갱신돼서 2028년까지 10년 동안 또 지원하는 거예요. 매년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군사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군사적 원조예요. 군사적 원조. 38억 달러면은 대략적인 환율 한 1,300원 곱하면요 5조예요. 5조. 한국 돈으로 5조라고. 미국이란 국가는 매년 이스라엘에게 군사적 원조로만 5조를 써주는 겁니다. 이 금액 5조가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미국이 해외 군사 원조 전체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미국이 해외에 군사 원조하는 전체 지출액의 5분의 1입니다. 저게. 해외 군사 원조를 미국이란 국가가 하는 거에 5분의 1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는 거예요. 실제로. 뭐 몇 분의 1이냐 그거 둘째 치고 그냥 5조라는 금액만 봐도 어마무시한 거고요. 지금 예컨대 이거 아이언돔이죠? 아이언돔 방공망 시스템. 이것도 지금 미국이랑 같이 개발한 거잖아요. 미국의 그 방금 말한 38억 달러 매년 지원해왔던 그 돈 덕분에 저런 아이언돔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음모론 같은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요. 결국에 한 세 가지예요. 이 정도예요. 미국 유대자본들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치꾼들의 지지층 결집. 세 번째, 국제정치적 이유.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솔직히 이 세 가지 전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음모론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음모론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대놓고 그냥 이 세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릴 건데 자, 1번 미국의 유대자본의 로비. 이게 제일 많이 음모론으로도 퍼져 있는 얘기인데 특히나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더 이 얘기가 많이 퍼진 게 2007년 이스라엘 로비라는 논문 서적이 출판됩니다. 이 책을 누가 썼느냐? 미어쉐이머. 존 미어쉐이머라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유명한 국제정치학 교수예요. 이 양반이 이제 2007년에 이스라엘 로비라는 논문 서적을 출판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이 책에서 미어쉐이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의 자본력이 로비력이 미국 정치계에 로비를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국가의 발전과 국익에 해가 될 정도로 미국 정부가 무지성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 자본들이 미국 정치계에 로비를 하는 건 팩트입니다. 요 짤 많이 보셨죠? 뭐 인스타에도 많이 퍼져 있고 옛날부터 이만 10년 전부터 막 이 짤들이 많이 퍼져 있었어요. 당장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 있죠. 뭐 구글, 페이스북, IBM 이런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 더 나아가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언론사들까지도 유대자본들에 의해서 형성된 기업들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AIPAC 아메리칸 이스라엘 퍼블릭 아 죄송합니다.
웃지 마세요. 아니, 어페어스. 그래, 어페어. 커트 좀 해주세요. 미국 이스라엘 공무위원회라는 로비 단체가 있습니다. AIPAC라고 불러요. 이 로비 단체가 지금 현재까지도 옛날부터 미국 상원의원 40명, 하원의원 200명 정도한테 정당 상관없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인지 상관없이 무작정 그냥 이 미국의 상원의원 40명 정도, 하원 200명 정도한테 꾸준히 매년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당 상관없이. 미국은 정치 활동하려면 한국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돈이 많이 필요해요. 미국은. 미국 정치인들 대부분 돈이 많습니다. 부자예요, 부자. 말 그대로 부자. 미국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계속 정치를 하려면은 이런 후원해주는 단체들, 로비를 해주는 단체들에게 머가리를 잘 숙여야 됩니다. 로비가 합법인 국가고요. 그리고 자, 그럼 이제 욕을 하죠. 아니, 어떻게 로비를 저렇게 하는 걸 합법으로 두느냐? 말이 되냐 저거.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좀 이런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꼬우면 너도 열심히 돈 벌어서 능력 키워서 로비해. 요런 게 있어요. 미국에. 이거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시거나 미국에 현재 실제로 사실거나 뭐 미국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꽤 많은 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능력 있는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이 대학교라던가 취업을 할 때 이익을 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은 뭐 제 아빠가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돈 열심히 벌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어찌되었든 그 아들한테도 갈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열심히 본인이 능력을 키운 만큼 보상받는 거에 대해서 왜 뭐라고 하느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어찌되었든 미국 안에서도 로비라고 하는 정치 행태를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로비라는 거를 괜찮게 보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존 미어쉐이머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 정치계가 정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걸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국은 이미 옛날에 소련과 미국이 존재할 때 냉전 시대에 이때부터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동 아랍에 개입을 해왔다. 지금은 발을 빼고 있지만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발을 빼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몇 년 전에 뺐고요, 발을. 실제로 미국이 중동 아랍에서 자신들의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 로비 때문에 이 중동 아랍이나 이스라엘에 개입을 한 것은 아닌 거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로비도 있기는 있었겠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 중동 아랍의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하나만 놓고서 그냥 무대뽀로 개입해가지고 중동 아랍에 대한 이상한 개입을 했다. 이건 아니다. 이런 반박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얘기는 이런 거죠. 어차피 유대인 로비가 있든가 없든가 미국은 이스라엘 상관없이도 중동 아랍에 계속해서 개입을 하려고 해왔는데 미어쉐이머 너는 왜 마치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중동 아랍에 미국이 개입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이 말이요.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동 아랍에서 반미 국가가 많잖아요. 지금도. 근데 유일무이한 친미 국가 거의 유일무이하죠.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거나 도와주려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또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새삼 이스라엘 로비라는 이 로비를 부각시키면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까이는 사람이 있어요. 미어쉐이머가 얘기한 이스라엘 로비를 깐 애들을 또 까는 애들. 미어쉐이머 너도 개소리고 미어쉐이머의 말에 반박한 너도 개소리다. 둘 다 개소리다. 제3의 목소리. 봐봐라. 지금 미어쉐이머가 얘기하는 거는 미어쉐이머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는 미국 정치인들이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치다 보니 중동아랍에서 똥을 많이 쌌다. 그러니까 중동아랍에서 에너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한 것도 있지만 친이스라엘적 행보도 거기에 플러스가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한 아니면 적절하지 못한 국제정치적 행위들도 미국이 해왔던 것이다를 미어쉐이머는 거기까지만 비판한 것이다. 미어쉐이머가 유대인 로비, 이스라엘 로비 하나만으로 중동아랍에 미국이 다 개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책 이름이 이스라엘 로비잖아. 그럼 능지가 능지 이슈가 있는 애들은 요 책 표지만 보고 미어쉐이머 저 인간이 지금 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중동아랍에 개입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개소리를 커뮤니티에 똥글을 싸제끼면서 퍼뜨리는 그 미친들 그 새끼들 때문에 미어쉐이머 교수의 이 책의 내용과 전혀 다른 개땅 뚱딴지 같은 소리가 퍼진 거다 라는 반박까지도 같이 있는 것이다. 자, 정리하면 뭐예요 지금? 이런 유대인 단체 중에서 실제로 미국 정치계에 로비를 하는 단체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다만 그들의 로비 하나만으로 미국이 중동아랍에 특히나 이스라엘에 유리하게끔만 뭐 행동을 해왔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온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로비 하나만으로 미국의 행위가 이스라엘을 지원하려는 그런 행위가 설명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양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될 때다. 엄청나게 친이스라엘적 정치를 펼친 정부죠. 역대 그 어느 정부도 이스라엘의 수도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해준 경우가 없어요. 미국 역대 어느 정부도. 근데 트럼프 정부가 유일무이한 겁니다. 거의 지금. 자,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렇게 친이스라엘적 행보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개생뚱맞게 기독교가 나옵니다. 자, 인갓 위트러스트. 미국의 성조기와 함께 아주 종교적인 멘트들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 보면은. 미국이 굉장히 종교적 국가라는 걸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은 유대인 국가고 유대교 국가인데 왜 갑자기 기독교 드립이 나오느냐? 솔직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지원해주는 거 좋게 생각하시나요? 안 좋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도와줘야죠. 그 내막과 내용을 알든 모르든 일단 내가 교회를 다녀. 근데 성경에서 맨날 껄핏하면 이스라엘 얘기를 교회 다니는 내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의 현재 현실, 상황, 역사 이런 걸 다 알고 살진 않잖아요. 일반인들이 그걸 어떻게 다 알고 살아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왔어. 그러면 이스라엘 당연히 지원해줘야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계시던 곳이고 요런 그런 게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금 미국에서 극단적인 기독교 종파 중에는 이런 주장을 하는 종파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하게 있으면서 기독교인들도 여기 조금 생기면서 어떤 딱 그 상태가 돼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신약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대목이 별로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수 있는 상황, 전제 조건 같은 거로 유대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나 봐요. 그 양반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계속 깔려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나 봐요. 대박 아닙니까? 미국이란 국가에서,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있는 이 미국이란 국가에서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확실히 진짜 수완도 좋고 사업 수완도 좋고 머리도 좋고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참 머리가 좋다고 저는 좀 좋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말 머리가 좋은 게, 건국 초기에 이스라엘은요 먹고 살기 힘든 국가였어요. 경제가 좋은 국가도 아니었고요. 건국 초기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국가가 안보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라도 미국이라는 강대국과의 관계가 절실했어요. 근데 미국은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까지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거 레알입니다. 처음부터 관심 많았던 게 아니에요.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국제정치적으로는 더더욱 그랬고, 이스라엘 정부 차원에서도 또 유대 자본들이나 유대인들의 어떤 그 단체들, 그룹들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는 초패권 국가, 초강대국이 이스라엘이란 국가를 지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기독교를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 복음주의 성향의 개신교예요. 미국의 대부분의 개신교. 근데 이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개신교가 복음주의 성향을 가진 개신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행동들이 과격해요. 말도 좀 세게 하고, 전도도 엄청 적극적으로 하고, 설교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이단이라던가 이런 것도 조지는 어떤 그런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요. 천주교나 불교나 그런 데서 별로 이런 이단을 얘네는 이단이고 진짜 신을 못 알아보는 이러면서 막 비판 안 하잖아요, 별로. 근데 개신교는 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데서 많이 하죠. 그 복음주의 성향이라 그래요. 이 성향이 있어요, 개신교들도. 미국도 저런 성향의 기독교가 많이 있고 한국도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가 좀 활발해요, 행동들이. 근데 이 복음주의 개신교, 미국에 있는 이 개신교에서 단체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연합하는 기독교인. 레알이야. 이거 되게 큰 단체입니다. 여기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들도 저기 나가가지고 연설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을 위해 연합하는 기독교인이란 단체의 회원수가 2020년 기준 미국에서 1,100만 명입니다. 1,100만. 이거 레알이에요. 1,100만 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뭐냐 도대체? 이 양반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성경에 이스라엘이 계속 나오잖아. 미국 사람들이 상식이 다 많고 다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떤 역사고 이런 걸 다 알 턱이 뭐가 있어. 지나가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스라엘 역사 아세요? 그러면 대부분 모르지. 솔직히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독교인이더라도. 자,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해요. 성경에 이스라엘 자주 언급돼. 근데 이게 종교인들이
같은 종교계다, 뭔가 우리 종교와 엮여있다, 그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신의 영역에 반발을 하거나 반박하면 안 되고 그게 죄라는 게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엮여있고 얽혀있는 것 같고 뭔가 느낌적으로 막 이러면 뭔가 좀 두둔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게 있잖아요. 내적 친밀감, 그래, 그런 게 있잖아. 우리가 남이가, 그래. 유대교와 기독교는 뿌리도 같고, 그리고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자주 나오고, 그러면서 복음주의 개신교에서 이런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단체가 1100만 명이나 되는데 회원수가,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들도 이 단체에 호의적으로 해서 나쁠 게 없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존경하는 윤통 정치 안 하시던 분이죠. 갑자기 정치하셨잖아요. 이 양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를 안 하다가 정치를 갑자기 하게 돼서 원래 생판 없던 자기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갑자기 만들어야 되는 정치인들은요, 대부분 이념적인 것들을 갑자기 건드리든가 아니면 그 역대 정치인들이 웬만하면 안 써먹던 방식들을 채택해서 정치를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본인의 어떤 콘크리트 지지층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고 어거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윤통께서도 요새 바쁘세요.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그 정당 지지층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원래부터 정치를 오래 해오면서 팬덤이 있거나 그랬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윤통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호의적으로 행동하고 그러는 거는 미국 정치인들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구나, 이런 걸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굉장히 일리가 아니라 솔직히 팩트예요. 여기저기 기독교 종교 행사에 여 뒤에 마이크 펜스 이 양반도 거기 많이 나갔어. 검색해볼까요? 자, 요 단체죠. 자, 검색해봤어요. 누구시죠? 어디서 많이 본 분 아니에요? 어디서 많이 본 분 아니냐고, 이 양반. 이 양반 어디서 많이 본 양반 아니냐고. 자,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조차도 저런 데를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 이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국뽕을 파는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이게 굉장히 오래된 방식인데 요즘은 안 통합니다. 간다요 어릴 때만 해도 이거 되게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시라고 했던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시려고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인데 이게 멘트가 이게 좀 그 뽕파리가 있어. 좀 솔직한 얘기로 그런 게 있어. 근데 미국은 더 심해요. 이게 미국은 사명이 있는 나라다. 전 세계의 개신교가 기독교는 아니죠. 그냥 개신교는 개신교예요. 기독교의 하나의 종파죠. 근데 기독교라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그냥 전 세계의 기독교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우리 미국은 전 세계의 기독교의 사명을 가지고 개신교, 기독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국가가 바로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다 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지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최근에 아마 뉴스도 나왔을까요? 지금 아마 그 미국 기독교인들 아마 이쯤 타이밍 이 정도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지원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미국 안에서도 언론들이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지지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솔직히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일반인들이 알바노잖아요. 전 세계에서 생기는 이슈,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다 어떻게 속속들이 다 알고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들의 상황,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역사 알바노냐, 노관심이다. 국제정치도 노잼이다. 근데 교회는 나 열심히 다닌다. 이스라엘 지지하니? 당연히 지지하지. 이상할 게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건 그렇고 뭐 좋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자, 유대자본의 로비가 실제로 있구나. 근데 그렇다고 그거 하나만으로 다 설명되는 건 아니구나. 두 번째, 미국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지지층으로서 결집시키고 본인이 흡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또 저런 이스라엘과 관련된 언급들을 하기도 하는구나. 요거까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자, 세 번째, 국제정치적 이유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적 이득. 항상 국제정치는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마련이죠. 옛날에는요, 미국이 여기 있는 대부분의 국가랑 다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어요. 대부분. 특히나 이집트. 이집트랑 미국이 친하게 지냈어요, 옛날에. 근데 미국이 이집트한테 좀 선 넘는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고. 그 이집트가 빡쳐가지고 야 쌩까 버리고 소련이랑 친하게 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국이 난감한 거야.
어떡하지? 중동아랍에서 이거 에너지도 확보하고 중동아랍의 친미 국가들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집트랑 이제 쌩을 까버렸잖아요. 이란이랑도 친했는데 이란도 나중 가면은 이제 점점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그죠? 그래도 이란이랑 나쁘진 않았습니다, 관계가. 그러면은 개구멍이 몇 개 생기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스라엘이랑 전략적으로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 남북한도 마찬가지죠. 일본까지 공산주의가 퍼지면 안 된다. 남한까지는 반드시 친미 국가로서 미국의 원조까지 해주면서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된다. 그게 독재 국가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박정희 정부까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전략적으로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1970년대부터 특히 친해져요. 미국 이스라엘이 급격히 1970년대부터 친해졌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친미 국가들이 줄어드냐 많아지냐, 친소련 국가가 늘어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던 시대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전부 다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70년대 이전까지 미국이 이스라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근데 3차 중동전쟁에서 3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 3차 중동, 나중에 중동전쟁 편에서 다룰 텐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선빵을 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두둔하기가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이때. 그러거나 말거나 뭐 욕 좀 먹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1967년이면은 야, 이거 진짜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 맞아? 계속 이러는데 지금 언제 또 전쟁 터질지 모르고 지금 그 지구에서 날아가는 거 아니야, 내일 모레? 이런 엄청난 위기감이 있었던 때예요, 이때는. 지금처럼 이스라엘이 왜 없어져? 아마 전쟁 조금 깨작깨작 하다 말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지구에서 지도에서 사라져도 이상할 게 없었던 그런 우려가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 중에 자본이 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특정 단체들이 미국의 정치계와 종교계로 로비를 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70년대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근데 잠깐 말하면 자꾸 오늘 로비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로비 얘기가 나오는데, 로비는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기업, 다양한 단체들,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 엄청나게 많은 단체들이 로비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뭐 유대인만 특히나 뭐 로비를 제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어찌됐든 그래서 미국의 친이스라엘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이 급격히 늘어난 시대를 보면요, 1970년대부터예요. 얼마 안 됐어. 뭐 마치 미국이 1945년 뭐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부터 야 진짜 나치 독일 히틀러 그 쌍놈의 그거 와 그 새끼 안 될 새끼야, 당연히 이스라엘 지지해,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미국이 대놓고 이제 친이스라엘적인 행보를 보이고 친이스라엘적인 발언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하니까 당연히 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던 수많은 중동아랍 국가들은 반미 정서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그 국제정치학자들 중에서는 이건 미국의 실책이다.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구지구태여 엮여줘가지고 구지구태여 중동아랍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미국의 영향력이 팽당했다. 미국의 어떤 그 설계대로 돌아가지를 못했다. 중동아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은 당연히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반미 정서를 가지지는 않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이스라엘의 친화적인 어떤 그런 스탠스를 미국이 보였기 때문에 1970년대부터 이란에서는 게다가 이슬람 혁명까지 일어나가지고 하메네이, 현재 지금 이슬람 신정 국가가 됐어요. 이란은 완전히 반미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왜 굳이 구태여 만드느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해요. 아무튼간에 반미 감정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런 상황에서 2001년에는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믿기 어려운 그 일까지 벌어졌어요. 2001년 9월에 아시죠? 그리고 2007년에는 몇 년 뒤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는 미어셰이머가 이스라엘 로비라는 대놓고 이런 그 유명한 학자가 대놓고 이런 서적까지 출판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여론이 생기는 겁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유대인에 대한 어떤 이 음모론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이게 갑작스럽게 뭐 옛날부터 80년대 90년대부터 막 음모론이 많고 막 그랬던 건 아니에요. 급격하게 퍼졌던 건 2000년대 중후반부터다. 이때 정부가 누구였어요? 2000년대에 좀 욕을 많이 먹으신 분이죠. 특히 중동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욕을 오지게 먹은 분인데 조지 W 부시죠? 이 양반이 욕을 오지게 먹어요. 진짜. 이 양반 다음에 이제 정부가 누구예요? 오바마 정부죠? 오바마 정부. 오바마 정부가 2011년부터는 새로운 중동 정책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중동 정책 뭐냐? 아랍의 봄에 딱 그 맞는 그 드립을 치는데, 중동 아랍 국가들 중에 이슬람 국가더라도 그래도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들이 있다면 대규모 경제 지원을 하겠다.
그러자마자 이스라엘이 눈깔 뒤집혀가지고 뭔 개소리 하고 있냐, 얘네들을 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군사력을 높이려고 하고 지금 정신 나갔냐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로비한 대로 미국이 행동을 항상 해왔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가 딱 표본이 이겁니다. 오바마 정부가 이스라엘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이 유대인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간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요거는 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국제정치적으로 이제 중동아랍에서 반미 정서가 없어지게 하고 본인들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거죠. 자, 둘째로, 이거는 지금 굉장히 머리 아픈 얘기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67년 이후에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를 다 점령을 해요. 자, 여기 있는 이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는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너네 자치권 줄게. 실제 그 영토는 이스라엘의 영토야. 너네가 그냥 자치권 가지고 니네가 좀 운영은 해. 요런 상태예요, 지금. 위임 통치죠, 위임 통치. 근데 그 상태인데 오바마 정부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1967년 이전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돌아가야 된다. 두 국가 모델이라고 해요, 두 국가 모델. 팔레스타인이 실제로 웨스트뱅크와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국가로서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와 웨스트뱅크도 이스라엘을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은 정착 조언을 함부로 늘리지 않고 이 상태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967년 이전은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67년 전까지만 해도 이집트가 여기를 실질적으로 실효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웨스트뱅크 여기는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이집트 꺼져, 요르단 꺼져 하고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거센 저항 뭐 그런 걸 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2015년에 오바마 정부가 이란과 핵협상. 이거 간다요가 핵무기 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란이 농축우라늄을 계속해서 만들어 와둔 게 뻐럭이 났습니다. 뽀록이.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부러 뽀록 난 거다. 뭐냐, 핵협상 하려고. 아무튼 이란이란 국가가 핵을 동결하고 핵을 감축하고 이런 수순을 밟으면 밟을수록 이제 미국이 이제 경제 제재를 다 해제해 주겠다, 이거 쇼부를 쳐요, 미국이랑 이란이. 그 쇼부가 잘 나가지고 유럽연합도 꼈어요, 그때. 근데 갑자기 또 요게 그 장면이야.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협정 탈퇴를 발표하는 트럼프예요. 잘 나가고 있던 이란 핵협정, 이란의 핵 동결, 핵 감축이 유럽연합에서도 보고서를 보면은 이란은 지금 잘 이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그러고서 그냥 갑자기 파토를 내버려요. 경제 제재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대로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그 행동을 해줬던 게 사실입니다. 정말 많이 해줬어요, 행동을. 오바마 정부 때 이란 핵협상을 하고,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 친중동아랍적인 어떤 스탠스를 오바마 정부가 계속해서 보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개빡 돌았었거든요. 중동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기는커녕 오히려 좀 친화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을 펼치니까 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2016년 12월. 이거 진짜 대박이었어.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 이때는 이제 미국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오바마 정부의 임기였을 때입니다. 이때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을 넓히는 거를 비판하는 결의안에 대해서 기권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비판 결의안이 나왔는데 미국이 기권을 해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하고 기권을 해버립니다. 이거는 미국이란 국가가 오바마 정부 때 애매꼴랑하니까 찬성하긴 좀 개입하고 이스라엘 눈치도 보이니까, 그렇다고 반대를 대놓고 하자니 지금 오바마 정부의 중동아랍에 대한 친화적인 스탠스, 이거에 또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기권 던진 거예요. 사실상 찬성입니다. 사실상 찬성.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계속해서 하던 그 이런 친화적인 스탠스, 중동아랍과의 친화적 스탠스, 이거를 트럼프 정부 때 발로 닦아버려요. 트럼프 정부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라고도 얘기하고, 게다가 그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기도까지 해줍니다. 여러 가지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중립지역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유엔에서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유엔을 개무지하는 건데, 유엔에서 이미 몇십 년 전에 예루살렘의 특정 지역은 이제 중립지역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정치 종교적으로 너무나 이제 복잡하고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애매한 어떤 그런 곳이니까 함부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대놓고 얘기했던 거죠. 뭔가 이런 그 트럼프 정부의 행동에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의
미국의 국제정치적인 그 이익보다는 트럼프 정부가 특히나 트럼프라는 개인이 본인의 지지층, 특히나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층들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국내 정치적 행위에 좀 더 가깝지 않았을까라고 간다요는 조심스럽게 추측한다. 트럼프 정부는 국제정치학자들한테 대차게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은 정부예요. 미국에게 이득되는 것도 애매하고 다른 나라와 그럼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냐? 그것도 아니고 국제정치 그 이상 이하도 아무것도 아닌 국제정치적으로 이득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행동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 양반은 오로지 본인의 지지율, 오로지 본인의 국내 정치적인 지지율을 위해서만 행동을 해왔다라고 욕을 오지게 먹어왔다. 그리고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오바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몇 없는 레임덕이 사실상 거의 없었던 대통령이죠. 오바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지율을 위해서 구지구태여 불필요할 정도로 친이스라엘 정책과 행보를 보일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아니죠. 트럼프는 아니죠. 이 사람은 재선도 지금 실패한 사람인데 입장이 많이 달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지금 정리해 보니까요. 간다요 채널에서 정리하기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틀어질 리는 거의 없겠죠. 여러모로 돈독하게 유지할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관계를 베이스로 깔고 가기는 가겠으나 그렇다고 다른 중동아랍 국가들을 자극하는 국제정치 정책을 미국이 일부러 할 것인가? 무조건 친이스라엘적인 국제정치 정책까지 할 것인가? 이거는 정권마다 케바케다. 이거는 정권 케바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 케바케고 정권마다 케바케고 유대 자본의 미국 내 로비는 유대인에 대한 연민, 유대인에 대한 관심 이런 걸 끊기지 않게끔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유대인 로비가 제한적으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유대인 로비만으로 무슨 미국이란 국가가 무작정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거는 좀 개입 아닌가. 유대인들의 로비 덕분에 전반적으로 미국 정치계 아니면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혐오라든가 이런 게 좀 늘어나진 않는 그 정도로만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최근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가자 지구와 관련해서 하마스 얘기가 나오죠. 근데요,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 있잖아요, 하마스가. 근데 이 하마스가 팔레스타인의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세력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도 무장단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기는 하마스, 웨스트뱅크에는 파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마스는 지금 이스라엘이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파타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인생동반자 좋게 간다요 후원자 강민경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최현겸 시필 간호는 새벽인간 이름없음 도마스키 XX129XX 선에커 정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